여러분,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속 세상 이야기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일 걷는 길, 일하는 건물, 또 우리가 사는 집, 이 모든 걸 만드는 건설 기술이야말로 우리 미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뒤, 2040년이면 우리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술을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거기에 2040년의 모습이 달려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그림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펼쳐질 수 있는 4가지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다. 크게 2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사회 문제 같은 목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 2가지에 따라서 미래의 길이 이 4갈래로 나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미래가 대체 어떤 모습일지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름부터가 아주 희망적이죠? 희망의 유산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수 있는데요. 녹색 인프라랑 디지털 기술을 아주 잘 활용해서 기후위기를 딱 극복해낸 세상이에요. 거기다 스마트 기기로 의료나 교육 서비스도 척척 제공하니까 고령화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죠. 말 그대로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두 번째 좋은 미래는 Z세대 시나리오예요. 여기서는요, 아주 젊고 에너지 넘치는 노동력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탈탄소화도 아주 빠르게 성공하고요.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위에서 환경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멋진 녹색 경제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당연히 어두운 미래도 있겠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운명의 맡김입니다. 이건 기후변화 대응에 그냥 실패해버린 아주 암울한 미래예요. 앞에서 봤던 희망적인 시나리오랑은 완전히 정반대죠. 일할 사람은 적은데 부양할 사람은 많고, 이런 상황에서 기술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결국 환경 문제는 해결은커녕 더 나빠지고요. 마지막 4번째는 너무 늦은, 그리고 너무 작은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할 사람은 많아요. 근데 자원도 부족하고 혁신도 실패해서 사회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기후위기는 그대로고, 사람들 사이의 임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 사회인 거죠. 자, 그럼 이 4가지 미래는 대체 뭘 기준으로 나뉘는 걸까요? 이 길을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죠. 이걸 얼마나 잘 달성했느냐 이거예요. 뭐 빈곤 퇴치,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에너지, 이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냐는 성적표 같은 겁니다. 이 성적표가 좋으면 희망의 유산 같은 긍정적인 미래로 가는 거고, 나쁘면 운명의 맡김 같은 어두운 미래로 빠지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기준은 바로 부양비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몇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를 보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많으면 부양비가 낮아지니까 Z세대 시나리오처럼 뭔가 해볼 힘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일할 사람은 적고 부양할 노인이나 아이가 많으면 부양비가 높아지니까 희망의 유산 시나리오처럼 되려면 기술적으로 엄청난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미래 시나리오들을 보니까 특히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이런 큰 문제에 맞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뭔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강력한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놀랍게도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바로 AI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건설 현장에 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SF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을 처음 구상하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에서 로봇이 직접 시공을 하고 다 지어진 건물을 관리하는 것까지, 건설의 A부터 Z까지 이 모든 과정에 AI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데이지 AI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라냐면요, 유전 프로그래밍이라는 좀 신기한 방식으로
수십만 가지 설계안을 순식간에 비교 분석해서 목조 건물에 딱 맞는 그야말로 최적의 설계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세요. 속도, 생산성, 비용, 심지어 환경까지 모든 면에서 효과가 진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8%.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AI가 설계를 최적화해서 집 한 채를 지을 때마다 아낄 수 있는 자재의 양입니다. 이게 8%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쌓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년에 16만 채의 집을 짓는다고 치면요. 이걸로 매년 거의 4천만 톤의 목재를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엄청나죠? 이런 혁신이 그냥 설계도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대 엔지니어링의 AI 미장 로봇이 사람을 대신해서 바닥을 아주 매끈하게 만들고 있고요. 또 다른 현장에선 대림산업이 드론을 띄워서 실시간으로 3D 지도를 만들고 있죠. 이제 AI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땀 흘리는 파트너가 된 셈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하나의 기술들이 모여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로 스마트 건설 혁명이라는 흐름이죠. 그럼 이 시장이 대체 얼마나 큰지 그 규모를 한번 볼까요? 이 성장세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건설 AI 시장에 엄청난 돈과 투자가 몰리고 있는데요. 2018년에 약 1조 4천억 원 규모였는데 불과 5년 만에 2조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설 걸로 예상된대요. 성장 속도가 정말 대단하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북미가 이 시장의 38% 정도를 차지하면서 제일 앞서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데요. 앞으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를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특정 지역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인 변화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거대한 AI 기술이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에 뭘 바꾸고 있을까요? 정말 모든 걸 다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프로젝트를 처음 기획할 때부터 짓는 동안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다 지은 다음엔 어디가 고장날지 미리 예측도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현장 안전까지 강화해주니까 정말 AI의 활약 끝이 없죠. 자, 이렇게 기술과 시장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술들은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희망의 유산처럼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탄소 배출 줄이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원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순환 경제를 만들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미래를 볼까요? 이제 이 그림이 처음이랑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건물을 빠르고 싸게 짓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고 바라기만 했던 그 희망적인 미래를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강력한 열쇠가 되어준다는 거죠. 결국 모든 청사진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 몫입니다.